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늘은 소시적 배구 좀 하셨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미 해설위원, 김세진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제 소개가 좀 어땠을까요? 마음에 든다고 하기에는 좀 창피하네요. 예.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저희가 또 이 한 시간이 좀 소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소중한 두 분과 함께 오늘 남녀부 V리그 경기 모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살펴볼 텐데요. 어느덧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두 팀입니다.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GS칼텍스와 결과에 따라 이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인데요. 준 플레이오프 성사 여부가 달려있는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이훈정의 서브 흔들렸어요. 서브 득점. 자, 앞에서 받았지만 흔들렸어요. 강소희의 공격 잘 밀어칩니다. 임명옥 리베로 따라갔어요. 짧게 보냅니다. GS 칼텍스. 자, 속공이 약하죠. 왼쪽에 캣벨 살아있습니다. 강소희 갑니다. 직선 잘 받쳐 올라갑니다. 왼쪽 강타 성공입니다. 19대 11. 자, 모마의 첫 번째 터치. 첫 서브입니다. 임명옥 잘 보냈습니다. 캣벨의 공격. 힘이 좋아요. 예. 올라갑니다. 강소희. 자, 모마의 서브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주인공이겠습니다. 한 번에 돌리는 게 중요한 도로공사입니다. 백시로 김정원. 다시 왼쪽 밀어넣기. 여기서 못 넘겼어요. 네. 강서브예요. 네, 성공입니다. 기술을 더 내주게 되면 오히려 이제 도로공사 입장에서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라이트 쪽으로 짧게 보냈습니다. 서브 득점! 한다희 선수가 계속해서 리베로로 주전 리베로로 네. 나왔는데 한다희 선수가 이번 시즌 서브 2득점째네요. 아, 그렇네요. 네. 예. 17대 21. 햇별의 공격. 자, 수비됐습니다. GS 이 공격까지 성공을 시킨다면 자, 동점 역전도 가능해 보입니다. 도로공사의 기회죠. 이동하는 베이라. 확실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19대 23이 됐습니다. 올라가죠. 전세현. 예. 임명호 세트를 끝낼 기회. 끝냈습니다. 1세트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도로공사의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 조금 더 높아집니다. 임명옥 선수가 개인 통산 리시브 정확 6,000개째. 새로운 뉴페이스는 아니지만 새로운 이제 주전 라인업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운드 됐습니다. 추격 기회는 GS입니다. 문지훈의 공격 연타 성공이에요. 한 점차 추격. 지금 GS 칼텍스의 포메이션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서브 득점! 동점 서브 득점! 너무 좋아요. 예, 지금도 코스 너무 좋네요. 강한 공격의 캣벨입니다. 역전 찬스볼의 GS 칼텍스입니다. 갑니다. 그러나 넘겼습니다. 도로공사 역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을까요? 캣벨 좋은 공격이 나왔고요. 안쪽입니다. 네. 14대 13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공사. GS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격의 캣벨 연속 득점. 네. 2세트 역시 20점에 먼저 가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조금 낮아요. 모마 준비. 블록에 막힙니다. 베우라의 블락. 자, 4개째예요. 네. 올라갑니다. 최은지. 최은지 공격 블로킹. 자, 커버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자, 박정아 조금 볼이 짧은데요. 크런치입니다. 성공입니다. 2세트 세포인트. 도로공사의 세포인트입니다. 길어요. 안 밀리죠. 예. 네. 25대 17로 도로공사가 2세트도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시즌 두 번째 서브 득점 있었고요.
김세한. 자, 수비됐습니다.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갑니다! 한 점 차 추격! 지금은 이 리듬이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벌써 13득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스치면서 리시브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강타! 동점! GS 칼텍스! 자, 모마 선수가 1, 2세트라면 이제 들어올 순서인데요. 문정원이 들어가자마자 받았지만 약간 흔들렸습니다. 블로킹! 역전입니다. GS가 앞서갑니다. GS가 뒤집습니다. 지금 위기에 몰린 도로공사고요. 예, TV를 껐던 인삼공사 팬들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자, 20대 19, GS가 20점에 먼저 갑니다. 임명호 잘 밀어줍니다. 박정아. 자, 되죠? 수비됐고 연결이 중요한데요. 넘겼습니다. 도로공사 확실하게 마무리할까요? 박정아 성공입니다. 20대 20. 길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죠. 성공입니다. 네, 좋아요. 안혜진 센터. 예, 무의 공격자 반칙이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공격은 범실이에요. 잘 들어갔는데. 네, 크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낮게 떨어지는 서브. 유서연. 자, 캡벨이 기다리죠. 강타 성공입니다. 자, 서브가 중요하죠. 짧게 옵니다. 캡벨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정대영. 잘 때렸어요. 잘 때립니다. 권민지.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실 없이 서브 넣어야 되고요. 네. 자, 도로공사 한 점 남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끝낼까요? 캡벨!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GS의 공격. 문지훈 나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플레이오프에 직행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3대0 완승으로 준 플레이오프를 없애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캡벨 선수와 박정아 선수가 공격의 중심을 잘 잡아준 가운데 배우나 선수는 16득점에 80%의 성공률로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임명욱 선수는 역대 1호 개인 통산 리시브 정확 6,000개 달성으로 오늘의 기쁨을 더합니다. 이에 맞선 GS 칼텍스는 문지연 선수가 분전했지만 이렇게 시즌을 마감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배우나 선수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사실 올 시즌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경기는 도로공사 외에는 모든 분들이 아마 GS 응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한 경기라도 한 더 경기라도 더 와야지 봐야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역시 오늘 뭐 3대0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인상공사가 4점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를 무산시켰는데 그 선봉장에는 배은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배은하 선수가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미들브로커의 정석. 그러면서 오늘 경기 16득점. 성공률 놀라지 마세요. 80% 성공률에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고 또 무엇보다 어떤 볼이 와도 이 배은하 선수가 처리해주고 또 정확한 볼은 강하게 찔러주면서 또 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브로킹에서도 4개의 브로킹, 5개의 브로킹을 잡는 박정아 선수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그 배은하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잠깐 떨어졌었는데 다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다시 최고의 전성기로 온 듯한 그런 몸이다. 네. 본인도 굉장히 노력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다시 그 플레이오프전 또 뭐 남은 경기가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배우나 선수의 활약 속에 이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석점을 기록하면서 준 플레이오프를 무산시키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5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현대건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닷새의 시간, 이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는데 좀 어떤 좀 도움,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에 준 플레이오프전 하면 21일 날 경기가 있게 되잖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 오늘 이김으로써 5일 만에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선희 감독은 감독 시절에 5일 정도면 딱 좋죠. 5일이 딱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특히 뭐 시즌 중이 아니라 단기간이면은 그렇죠. 좀 쉬고 상대 네. 팀 뭐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도 있고 제일 좋아요. 너무 길게 쉬는 것도 네네. 경기 감각이 그러니까요. 떨어지기 때문에 네. 딱 5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국도로공사가 딱 맞는 안성맞춤으로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 이 시간에 사실 도로공사는 가장 큰 적이 어떤 상대도 아니고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도로공사인데 네네.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테랑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큰 경기에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크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를 잘하고 계시는 캐플 선수와 이윤정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캐플 선수랑 어느 팀을 만나도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이 베테랑 선수를 살리는 거는 이윤정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윤정 선수가 큰 경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네, 왜냐하면 네. 다른 선수들이 다 베테랑인데 이윤정 선수만 아니거든요. 큰 경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언니들이 잘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보다는 좀 안정적인 경기로 이끈다면 네. 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또 어떤 기억으로 남아서 또 포스트 시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에 맞선 GS칼텍스는 봄배구 진출이 좌절이 됐고 시즌 마지막 경기를 홈팬들 앞에서 치르게 됐는데요.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즌을 앞두고 GS칼텍스를 두고 뭐 우려의 시선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조금 이겨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자양분으로 삼고 또 새 시즌을 위한 준비를 또 탄탄히 해야겠어요. 그럼요. 그래도 5년 동안 범백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럼요. 그동안에 너무 잘한 거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다른 팀들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 트라이아웃도 그렇고 드래프트도 그렇고 사실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구 흥행은 GS칼텍스가 굉장히 많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잠시 조금 쉬어갔다 뿐이지 사실 성적이 팬들도 더 많이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 다만 이 중에서도 또 얻어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웃사이더 히터 선수들 강소희, 또 권민지, 유서연 이 선수들은 또 이런 많은 경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뭐냐면 사상희 감독이 내년에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올해는 높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고 작년에 러츠가 굉장히 컸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미들 브로커가 낮으면 사이드 브로커가 좀 크면은 이게 좀 괜찮은데 같이 낮기 때문에 큰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컸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할지 네. 아웃사이더 히터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수희 선수가 있다면 오른쪽에 모마 선수가 너무 잘했잖아요. 득점도 이 뭐 공격도 이거 워낙 잘했지만 과연 모마 선수를 다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높이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네, 다음 시즌을 조금 더 기대할 만한 요소를 남기고 이렇게 시즌을 마감 짓게 된 GS칼텍스였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결과 준 플레이오프 성사 여부가 걸려있는 참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3대0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5 확인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배유나 선수입니다. GS칼텍스 문지훈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4연승과 함께 승점 60점, 3위 자리에서 정규리그를 마무리하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4위와 승점 넉 점 차, 여자부 준 플레이오프는 열리지 않게 됐죠. 연패 GS칼텍스는 16승 20패, 위태로운 5위 자리에서 시즌을 마감합니다. 이어서 여자부 포스트 시즌 일정입니다. 준 플레이오프는 열리지 않게 됐고요. 3월 23일 목요일부터 2위 현대건설과 3위 한국도로공사의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봄배구의 문을 엽니다. 3전 2선승제의 승자가 1위 흥국생명과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에 3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포스트 시즌 미디어데이가 열리는데요. KBS 스포츠가 현장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봄배구를 앞둔 각 팀의 각오부터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전날 경기 결과로 봄배구 막차에 오르게 된 한국전력입니다. 반대로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KB손해보험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펌핑 서브 잘 들어가네요. 리시브 안 됩니다. 나르켈 한성정 좋아요. 진정이 안 돼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시간 장납니다, 비에나. 잘못을 보네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포스지 몰라요. 슈퍼에 올라갔습니다. 갑니다. 공재학이 때립니다. 공재학의 스파이크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네. 예, 최성권 조심. 상대전의 서브 4득점 이는 임성진의 서브입니다. 자, 잘 받아냈어요. 갑니다. 비에나의 후위 공격. 바운드. 아하, 더 이상의 바운드는 없네요. 비에나의 득점. 그러니까 리베로가 나센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신장이 좀 작은데 네. 지금은 신장 작은 것이 보탬이 안 됩니다. 한성규의 리시브입니다. 다시 한번 비에나. 오른쪽에서 비에나. 발디그 됐어요. 임성진의 발디그. 자, 하지만 프로에 닿았다는 최성권 주심의 판정이네요. 조문의 서브. 자, 황경민이 받고 갱큐합니다. 박진우. 리시브는 됐어요. 시간 차로갑니다. 황경민의 스파이크. 오늘 4득점의 황경민. 네트 받고 들어옵니다. 박찬욱이 받고 박철우가 쏩니다. 깨끗합니다. 자, 황경민이 받고 끝낼 수 있습니다. 속공으로 끝냅니다. 김홍정의 속공이 떨어지면서 1세트 25대 22로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탭이에요. 강한 서브 리시브 들어놨고요. 자, 하이볼스와 이태호의 스파이크는 맞고 나가는군요. 이태호 브로크아웃. 김정민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자, 뛰어넘고요. 비에나 경고 처리. 자, 어택하고 됐습니다. 살려내지 못합니다. 비에나가 잡히면서 이제 선수차는 넉점처럼 벌어집니다. 황경민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잘 돼요. 공지하게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이태호. 21대 16. 서브 득점. 터집니다. 이태호가 서브 득점까지. 이야, 한국전력 2세트의 공격을 상대진의 첫 서브 득점. 자, 서브가 네트 걸리면서 2세트 마무리. 자, 일단 리시브는 어렵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 오미네 스파이크 성공. 대상대 서브로 들어왔어요. 갑니다. 왼쪽 공지학입니다. 자,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범실이군요. 동점. 자, 서브로 들어왔고요. 받아냅니다. 잘라 들어갑니다만 블로킹 봉사격. 이런 브로킹을 만든다면 예. 분위기는 물론 본인의 컨디션까지 지금 끌어올릴 수 있는 브로킹이거든요.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들어놨어요. 자, 해볼쇼가 될까요? 공지학이 쏩니다. 자, 공지학 맞고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최성권 주심 맞지 않았다고 네. 지금 판정을 내렸어요.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들어옵니다. 리시브 됐어요. 이토의 백어택 나갔어요. 아, 자, 이러면 쉽지 않네요. 23대 20. 자, 홍상혁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어택 막혔나요? 브로킹 포인트예요. 이 정도까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자, 무지하게 서브는 정민수가 맞고 황경민이 시속공을 합니다. 브로크아웃. 셋 포인트를 만드는 황경민. 오늘 14득점의 황경민. 이 중요한 순간에 박찬웅의 서브. 자, 정민수의 리시브 좀 짧았고요. 갑니다. 황경민이 갑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역시 에이스는 황경민이었습니다. 구혁 선수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강한 서브 득점. 홍성혁 선수. 이야, 홍성혁의 서브가 날카롭네요. 네, 조상규의 서브. 갑니다. 시석공을 합니다. 블록아웃. 구혁 선수가 공격으로 첫 포인트를 따냅니다. 올 시즌. 자, 리시브 됐습니다. 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한국민 막혔어요. 블로킹. 구혁 선수가 V리그에서 첫 번째 블로킹을 따냅니다. 자, 우상별 리시브. 자, 이번에 맞지 않았는데 바운드 씌워놨습니다. 이태호의 밀어넣기. 자, 황택이 석공으로 가는군요. 우상규의 석공. 자, 강우석 선수입니다. 아하, 범실. 자, 강전력도 지금 오늘 같은 경기에서 본인의 모습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강백어택입니다. 홍상혁 선수의 키워봐야 되겠네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홍상혁 선수. 홍상혁 시석공 막힙니다. 블로킹
리시브 됐어요. 속공으로 바운드 더 이상 없습니다. 경기 끝. 두 팀 간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는 결국에는 KB 손해보험이 원정에 와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거두면서 올 시즌 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KB손해보험입니다. 3대1 승리, 황경민 선수가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고요. 비에나 선수와 함께 교체로 들어온 홍상혁 선수도 50%가 넘는 성공률로 힘을 냈습니다. 이에 맞선 한국전력은 오늘 경기는 내줬지만 이태호 선수와 강우석 선수의 활약으로 새로운 희망을 전합니다. KB손해보험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이번 시즌을 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한 가운데 비에나 선수와 함께 황경민 선수의 활약이 참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네, 우선 먼저 KB손해보험 선수들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 올 시즌 수고하셨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 싶고 사실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외국인 선수 교체도 있었고 또 주전세터 황태기 선수 부상도 좀 있었고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니까 다음 시즌 준비를 잘해서 또 KB손해보험다운 경기를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시즌에 그리고 오늘 경기로 돌아와 보면 한국전력이 어제 경기로 인해 이제 본배구 진출을 확정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다 이 높이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KB손해보험 양쪽 날개 공격수들이 좀 살아나면서 물론 이제 세터도 경기 운영을 잘했다고 하지만 네. 확실히 황경민 비에나 선수 그리고 교체돼 들어와 있는 홍상혁 선수 뭐 다 공격 성공률을 좀 높이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고 그리고 어차피 양 팀 다 이제 경기 결과에 큰 어떤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힘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력에 조금 더 신경을 썼고 상대 높이가 떨어졌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양쪽 날개 공격을 활용하는 그런 경기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KB손해보험 팬들께서 참 언제나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또 그런 분들께도 또 희망의 경기를 또 신나는 경기를 선사할 수 있었던 KB손해보험의 승리였습니다. 반대로 이에 맞선 한국전력은 전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오늘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이 선수단 운영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병행 투입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네. 거기에 또 체력적인 데미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서재덕 선수라든지 또 타이스 선수, 임성진 선수는 잠깐 교체됐지만 신영석 선수는 이제 아예 몸 푸는 것도 좀 배제시킬 정도로 네. 아주 준비를 이 본배구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오늘이었고 거기에 이태호 선수와 강호석 선수가 오늘 이제 들어가서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가능성을 충분히 받고 확실히 세기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이 시즌 막바지가 되면 테스트를 할 기회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력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리고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판단과 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이 체력적인 부분을 좀 안배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냐. 박철호 선수가 지금 미들 브로커로 들어가서 오늘도 활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 빼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건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혹시나 부상 여부에 따라 어떤 선수가 또 투입이 되고 어떤 변수가 기다릴지 모릅니다. 네. 그럴 때 또 오늘 같은 경기로 이 선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또 병행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 내용보다는 중요한 테스트가 되는 날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각자의 목표대로 인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최종 결과는 KB손해보험의 승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연승으로 시즌을 마감하는 KB손해보험입니다. 15승 21패, 승점 42점으로 최종 순위 6위에 자리하고요. 3위 한국전력은 오늘 패배와 관계없이 3위와 승점 석점 차로 본배구에 진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포스트 시즌 일정입니다. 남자부는 조금 빠르게 본배구가 시작됩니다. 3월 22일 수요일 3위 우리카드와 4위 한국전력이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죠. 이 한 판에서 이긴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대캐피탈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는 IBK 기업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시즌 최종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IBK 기업은행은 이번 시즌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시즌 전승 그리고 승점 석점을 모두 챙겼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상대전에서 1점도 주지 않은 네. 그 IBK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나 내일은 뭐 승패에 큰 의미는 없는 경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BK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는 올해 티켓 파워가 대단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인기도가 한 몇 배는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 팬들도 많이 오실 거고 사실 이기면 더 좋지만 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이 체육관에 많이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관도 교통도 불편해요, 사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 경기하기 전에 보면 버스 올 때까지 쫙 그 줄을 서서 선수들 한번 보겠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요. 또 올해 뭐 그 본백으로 못하지만 최정민, 김학영, 뭐 육서영 이런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또 그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선수들과 더불어서 이제 내년에 또 김희철 감독 고민이 깊어졌어요. 네. 어떻게 하면 지금 김희진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처음부터는 아마 내년에 시즌도 출발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 선수를 어떤 선수를 데려와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하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의 기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그 어느 뭐 포지션을 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네,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IBK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페퍼저축은행은 뭐 사정 당연히 마찬가지일 텐데요.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특히나 또 많은 신인급 선수들이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창단 두 번째 시즌의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시즌을 마무리하느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광주 체육관에 가보면 7개 구단 중에서 광주 체육관이 제일 잘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광주의 그 목마름, 그 배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 페퍼 선수들이 잘 채워지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시즌 시작할 때 페퍼저축은행이 과연 몇 승이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고 또 걱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 또 4승의 효과도 있었고요. 또 나머지 또 내일 경기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뭐 이한비 선수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 감독이 중간에 뭐 바뀐다든지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많았잖아요. 마지막에 리아리드 선수까지 빠지면서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뭐 오지영 선수가 오면서 언니로서 역할을 해줬고 선수들이 1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 또 보여줄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팬들도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내년도 더 기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이대로 갈 것인지 외국인 선수는 뭐 당연히 바뀔 걸로 보이고 하지만 첫 번째로 뽑힐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네.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좀 오지영 선수와 이한비 선수가 뭐 자리 지키고 그렇다면 어떤 선수를 또 FA에서 픽해 올지 네. 저는 그게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 두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또 새로운 희망과 또 가능성 충분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이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먼저 OK금융그룹은 직전 경기에서 다소 길었던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홈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어떤 마무리를 보여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박민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죠. 홈에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네. 홈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경기 끝내는 마당에 이기는 데 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선수들 병행 투입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광명호 세터가 이제 직전 경기 보면 이 중앙을 잘 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잘 풀렸는데 이민규 선수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가 있어요. 뭐 회복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광명호 선수가 스타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기본에 입각해서 리시브라든지 기본기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지금 경기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가장 좋은 게 지금 신호진 선수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신호진 선수라든지 좀 신인급 선수들이 또 병행 투입이 된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팀이 가진 거 범실을 줄이면서 그동안에 이제 지적사항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좀 줄이는 이런 경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KB손해보험에도 일격을 당하면서 이제 3연패에 빠져 있게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도 확정을 지었고 뭐 순위도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느냐가 또 포스트 시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패 기간 중입니다. 연패를 끊고 갈지 네. 아니면 또 한 번 정광현 선수의 빈자리를 테스트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독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경기 시간에 맞춰서 네.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캐피탈은 뭐 엔트리에서 빠지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김선호냐 홍동선이냐는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들어갈 거, 이 두 선수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리시브가 필요할 때는 김선호로 가고 네. 또 높이가 필요하다면 홍동선으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것도 물론 이제 이현승 세터와 김명관 세터가 잘 만들어가 줘야 될 부분입니다. 흔들렸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또 만들어주고 만져주고 또 끌어올려주고 이게 이제 선수들 간의 호흡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경기에서 이런 걸 다 테스트하고 이제 본백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최태훈 감독이 고민이 좀 많다고 하지만 이미 부상 선수에 대한 부분은 엎질러진 물이에요. 네. 이제 추스린다? 시간이 짧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현대캐피탈 스타일에 살려서 높이면 높이 딱 정해서 한번 이제 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로 이 포스트 시즌 결과는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되었지만 순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남은 두 경기를 통해서 많은 팀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정규 시즌 두 경기까지 계속해서 함께 눈여겨봐 주시고 KBSN 스포츠 V리그 중계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열리는 V리그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